안녕하세요. 조철 박사의 통통통입니다.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벌써 대망의 2021년이 밝아왔습니다. 여러분들 올 한 해도 항상 건강하시면서 즐겁고 행복한 시간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테마 갖고 왔습니다. 2021년 글로벌 시장의 흐름과 방향에 대해서 제가 오랜 동안 봐오고 작년에도 방송을 오랜 동안 해왔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저의 인사이트를 한번 좀 정리하겠습니다. 자, 우선 새해 첫인사로 여러분들 작년까지는 너무 힘드셨지만요. 올해는 지금 우리가 항상 보면은 이제 미래에 대한 희망과 그 다음에 소중한 지금 시간의 순간이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희망에 대해서 작년에는 진짜 너무 힘들었지만 그걸 좀 떨쳐버리시고 올해는 백신도 접종하고 좋은 일들이 많아질 것이다. 그래서 이제 그런 희망으로 좀 한번 좀 달려갔으면 합니다. 그래서 올해 2020년 글로벌 세상이 어떻게 변할까요? 제가 본 예측 전망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들한테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전 세계는 이제 인구가 매년 7천만 명씩 늘어나니까요. 제가 항상 했지만은 200개국 이상의 7천만 명이 늘어나니까 78억, 좀 많게는 79억 명 정도의 인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 세계 통계 데이터 보면은 인구가 많은 나라부터 적은 나라 있지만은 우리나라는 인구가 결코 적지 않습니다. 근데 인구가 한 5,200만 중에 또 전 세계 밀집도가 높은 나라에 살기 때문에 그만큼 우리는 열심히 활동적이고 그 다음에 뭐든지 빨리빨리 문화에서 지금까지 여기 달려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는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과거에 작년하고 달라서 올해는 좀 희망론적으로 제가 갈 수 있는 얘기를 좀 많이 하겠습니다. 자, 박수님 올해 2021년 맞이해서 올해도 박수님 잘 부탁드립니다. 네, 잘 부탁드립니다. 네, 그래요. 항상 이제 벌써 박수님하고도 이제 재작년이니까 벌써 3년 됐네요. 그렇죠? 네. 그래도 꾸준히 그래도 월요일 날 조철이 박사의 통통통 진짜 많은 사랑을 받고 좀 잘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이 항상 보면 이제 시간에 의해서 또 이제 다양한 층들이 들어오시니까 올해도 이제 다양한 방송을 좀 준비하니까 항상 그다음에 편집해고 또 인코딩까지 해서 감사합니다. 예, 계속 가야죠, 뭐 그죠? 네. 네, 감사드리고 우선 이제 박진희한테도 인사하고 구독자 여러분,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올해 어떻게 변할까 제가 보니까요. 자, 전제 조건은 저는 이렇게 봤습니다. 작년 연말에도 시리즈에서도 많이 제가 이제 칼럼에서도 얘기했지만은 지금 전 세계를 잠재울 수 있는 거는 저기 같아요. 지금 현 상황에서는 백신 접종인 것 같아요. 우리가 언제까지 뭐 거리두기하고 언제까지 뭐 집에 있어라 나라 비즈니스 활동이 안 돼요. 비행기도 못 타고 저도 이제 작년에 비행기 한 번도 못 타고 그렇게 뭐 1년에 뭐 만 때는 100번씩 타던 사람이 거의 해외를 못 나갔거든요. 그래서 이제 올해 저는 이렇게 봅니다. 첫째 전제 조건 백신 접종을 빨리 하는 나라가 지금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1월 달에 들어와서 미국 뭐 영국, 캐나다, 아시아에는 싱가포르이 벌써 이제 시작했고요. 도착해갖고. 그 다음에 그 외에 이제 EU, 유럽연합이 작년 이제 2020년 12월 해갖고 이제 접종이 시작되었고요. 그래서 이런 상황이 계속 좀 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일본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 상황이 계속 되다 보니까 개발된 상품들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자, 화이자, 모더나, 아스트라제네카. 그 다음에 이제 올해 진짜 전 세계는 알려지지 않은 작년 12월에 어떤 저기까지 중국의 백신 있죠, 박수님. 네. 뭐 시노팜이라든가 중국도 지금 백신을 갖다가 뭐 한 4억 회분을 갖다가 성계약해 갖고 지금 배송을 했답니다. 그래서 이런 상품들이 이제 전 세계로 지금 확산되면은 전 이렇게 한번 희망론적 하겠습니다. 우리가 작년 2월에 같이 확산 속도가 빨라지면서 우리가 힘들었잖아요. 이번엔 이거를 역으로 잠재울 거는 백신 접종을 빨리 이게 이제 임상적으로도 이게 안전하다 이런 얘기가 많이 있으니까 백신 접종을 빨리 해서 전 세계 인구의 한 70%가 집단 면역이 형성되면 그게 없어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날이 좀 빨리 아마 올해 1년 안에는 해결은 안 될 것 같아요. 숫자가 부족하니까요. 우리나라도 지금 희망론적으로 뭐 계약을 좀 해서 이거 빨리 좀 들어오는 것도 일단은 준비해놓고 맞고 안 맞고는 그 다음 얘기인가 그렇죠, 박수님? 네. 준비도 안 해놓고 뭐 이게 뭐 좋다 나쁘다 제가 작년에 이제 느낀 게 뭐냐면 바이든 대통령도 맞았잖아요, 그렇죠? 맞고 라이브 방송에 중계했잖아요. 지금 이게 그만큼 미국은 또 다급한 상황인데 우리나라도 그래서 각 국가마다 7할 이상이 접종이 진행돼서 집단 면역이 형성되는 게 중요한 조건입니다. 그러려면은 전 세계 인구가 지금 한 79억 명 되는데요. 그러면은 그것만 따져도 7하면 50억이 맞아야 돼요. 그러면 2, 3년이 더 걸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확진자가 많은 사람부터 이제 이 접종을 해갖고 속도가 이제 안정화되려면은 어느 정도 내년 2022년 정도 되면요. 이게 이제 신흥공업 개발도상국까지 되면은 좀 우리가 근데 여기서 이제 작년에도 예언했지만은 과거에 우리가 누렸던 생활까지는 회복이 안 돼요. 보통 이거는 이제 경제가 나이키형으로 지금 늘어지기 때문에 최소 2, 3년 이상 걸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뭐 아마 1년, 2년은 제가 볼 때 지금 박피님도 마스크 하고 계시지만은 마스크는 당분간은 계속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생활이 이제 그렇게 갈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은 일상생활을 우리가 이제 이런 경험을 하면서 느낀 게 뭐냐면 저는 두 번째 전제 조건 얘기합니다. 두 번째 전제 조건은 미국 대통령 누구죠? 바이든. 네. 이제 제가 이제 방송하는 1월 첫째 주 좀 지나면은 후죠. 오늘 지나서 몇 주 후면요. 자, 바이든 행정부가 이제 의사결정과 방향이 너무 중요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전 세계를 움직이는 거는 미국의 영향력이 너무 크거든요. 그래서 이제 올해 이제 며칠 후에 1월 6일에 미국은 상하원 합동회의 개최해 갔고요. 바이든의 당선이 최종적으로 결정이 나잖아요. 그럼 이제 오늘 방송 며칠 후죠. 그러면 이제 1월 20일에 미국의 46대 대통령으로 조 바이든이 취임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사전 뭐 인수위원회도 준비를 했겠지만 바이든에 따라서 미국이 움직여야 될 거 국제사회하고 관련된 게 지금 많이 얽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한번 전제 조건을 하겠습니다. 2021년은 미국의 조 바이든의 대통령이 의사결정에 따라서 전 세계가 많이 바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뭐냐 하면은 기본적으로 미국 내 지금 확산 속도가 너무 빠르고 뭐 화이자, 모더나, 아스트라제네카를 맞춰도 숫자가 너무 많았잖아요. 병상. 그래서 이걸 갖다가 안정화시키는 게 너무 필요합니다. 그래서 백신 접종을 하고 의료나 보건을 안정화를 전제 조건을 해갖고 지금까지 일상생활과 비즈니스를 서서히 원상 상태로 좀 복귀를 시켜줘야 돼요. 만약에 복귀를 안 하면은 뭐 박수님 진짜 미국은 주가 많은 거 아시죠? 51개? 52개? 네, 50개. 주마다 법안이 다르고 주마다 이게 다 다르잖아요. 근데 그래서 스테이트 통합이잖아요. 그래서 미국은 유나이트 스테이트 아메리카, 영국은 뭐예요? 유나이트 킹덤이잖아요. 영국도 웨일즈, 잉글랜드, 잉글랜드, 스코틀랜드, 웨일즈, 그다음 아일랜드가 있으니까 그 유나이트 킹덤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그 많은 사항을 통합해서 안정화시킨 저는 전제 조건이 일단 미국을 안정화시켜야 되니까. 자, 두 번째는 뭐냐면은 미국과 중국과의 관계가 지금 너무 복잡한 게 아니라 지금 대등관계가 됐잖아요. 무역 마찰이라는 것도 있고 무역 전쟁. 과거에 이제 트럼프 행정부하고 달라갖고 조 바이든 협상도 하겠다 그러니까 기존에 이제 두 나라가 생산 공장에서 지금 소비에 그냥 큰 14억을 갖고 소비 왕국이 돼갖고 전 세계를 좀 움직여 보려고 하는 중국은 올해 진짜 위안도 절상되고 여러 가지 이제 변수가 많아질 거예요. 근데 미국이 중국만 공격해서 잠재우려고 한다 보면 항상 뭐 우리가 있잖아요. 여기를 누르려면 옆으로 튀잖아요. 근데 이런 걸 갖다가 딜을 해가면서 중국과의 어떤 전 세계를 갖다가 지금 안정화시키기 위한 협상이라든가 이거 지금 필요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과거처럼 그냥 무역 마찰이든 공격만 하다 보면 서로 그냥 공격하다 보면 전 세계가 이게 안 좋잖아요. 그래서 조 바이든이 어떻게 움직일까? 바이든 대통령의 중국과의 관계가 변수고요. 두 번째는 뭐면 이제 제가 그 전에 했지만 전 세계는 이제 다양한 국가 기구들하고 협상을 맺어놨잖아요. 근데 뭐 트럼프 행정부에서 아세아, 환태평양, TPP, 탈퇴, 기후 협약 뭐 다 나가버렸잖아요. 근데 조 바이든은 선거 공약으로 이걸 들어간다고 했기 때문에 국제사회하고 타협을 맺고 이걸 갖다 팀으로 같이 가져가야 돼요. 그래서 이제 기존에 트럼프 같은 경우는 누구하고요? 유럽하고 다 그냥 콘플릭트 갈등만 있었잖아요. 유일하게 유럽에서 영국하고의 관계만 좋았죠. 근데 이제 이번에 유럽연합도 조 바이든이 되면은 같이 타협하고 같이 힘을 모아 가자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제 유럽과의 관계도 좀 정상화시켜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중국도 그렇고 유럽도 그렇고 제가 볼 때 이제 중동 문제 사실 이제 전 세계에서요 제가 이런 이야기 했습니다. 가장 힘든 게 뭐냐면 종교하고요 인종 문제예요. 그래서 이제 종교하고 인종 문제는 집단적으로 형성이 되기 때문에 이걸 갖다가 강제적으로 했다가 뭐 한다고 이게 통제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아마 아실 거예요. 프랑스라든가 영국이 이런 데 보면 뭐 종교하고 인종 관계에서 막 테러가 막 나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중동 문제라든가 이것도 좀 해결할 거가 있고요. 또 하나는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그래 한중일의 일본하고의 한국의 관계도 아마 조 바이든의 앞으로 차세대 방향의 중요한 변수가 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상황이 저는 그 전에 이렇게 한번 보겠습니다. 과거에는 이제 트럼프가 되면서 전 세계 글로벌 트레이드 오프 자유무역 비즈니스를 갖다가 어느 순간에
비즈니스의 흐름이 또 보호로 갔는데 그 다음에 작년 2020년은 보호가 된 데다 봉쇄 차단까지 돼서 어때요? 국제 간의 교류가 그냥 마비된 상태였어요. 근데 올해는 마비된 거를 서서히 빗장을 풀고 우리가 이제 어때요? 코로나에서 안정화되면서 국제 간의 교류가 서서히 좀 진행될 걸로 좀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안 되면 어때요? 1년은 참는데 2년, 3년 참을 수 있어요, 박 PD님? 힘들죠. 사람은 갇혀 있는 것만큼 진짜 답답한 게 없어요. 그래서 이제 이 환경이 바뀌면요,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국내 환경 속에서 바이든 행정부에 관련된 국제적인 정치, 외교, 경제, 비즈니스, 위생, 보건 등 다양한 과제와 문제점을 유능한 참모를 통해서 이걸 갖다 하나하나 뭐 지금 1년에 해결하는 게 아니라 점차적으로 풀어나갈 숙제가 많은 것 같습니다. 이 과제에 따라서 전 세계가 지금 아마 올해가 너무 그러니까 작년이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올해는 그나마 좋아질 걸로 좀 기대하고 있습니다. 자, 세계 경제의 흐름과 성장 한번 좀 요거 포인트 정리했습니다. 자, 세계 경제는요. 자, 우리가 이제 사람이 이동하려면은 국가 간에 이동을 해야 되잖아요. 박수님도 해외 좀 나오고 싶죠? 나오고 싶죠. 못 나갈 때 너무 답답해요. 좁은 땅에 그냥 같이 또, 자, 저도 마찬가지지만, 그래서 항공과 해상으로 이동하던 거를 갖다가 지금 못했기 때문에 아마 올해는 서서히 제가 볼 때는 완화될 것 같아요. 상반기까지 해서 이제 1분기 지나서요. 2분기부터는 비행기 무조건 뜰 것 같아요. 왜냐? 떠야지 이동을 하지. 지금같이 작년에도 제가 얘기했던 싱가포르하고 홍콩이 비즈니스 협정 맺어갖고 비행기 뜨기로 시작했거든요. 근데 뭐예요, 그냥. 양쪽에서 그냥 그 가을, 겨울 때 확산 속도가 팍 올라갔죠. 그러니까 지금은 야, 위험하다고 멈췄는데 3월 지나면 어때요? 좀 봄이 되잖아요. 봄이면 좀 깔아앉거든요. 그래서 저는 2분기부터 국가 간의 이동, 항공과 해상이 좀 움직이기 시작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관련돼서 서서히 공항, 호텔, 리조트, 관광산업, 문화시설, 이벤트, 물론 이제 온라인으로도 하겠지만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융합해서 적정한 거리두기를 해가면서 서서히 완화되는 방향으로 좀 갈 것 같습니다. 이렇게 회복 안 되면은 전 세계 다 죽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희망론적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화물의 이동은 전 세계 이제 해상화물이나 항공화물이 이거예요. 사람은요, 눌려놓으면은 그 다음에 어떻게 자기가 그냥 앉아서 다 갖고 오라 하잖아요. 근데 자기 돌아다니면 그게 필요 없잖아요. 그래서 내년에는 이동하면서 항공화물, 해상화물도 서서히 1분기까지는 지금 뭐 물량이 폭증해갖고 운임이 올라가지만 저는 2분기부터는요, 운임 상승도 조금 정체해서 멈추진 않지만은 급등 급락할 것 같고 물동량도 어느 정도 보편화될 걸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꼭 집에 있어야 되냐 어디가 아니라 일정한 생활 공간의 영역을 서서히 좀 확대해서 봉쇄해서 이거를 갖다가 좀 움직이기 시작할 걸로 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올해 가속되었던 그러니까 작년에 가속되었던 풀필멘탈 라스트 마일은 계속 변함없이 우리의 생활 속에 편리한 수단이 되어 왔기 때문에 이 세상은 우리가 이제 온라인 세상, 글로벌 전자상거래 세상의 국경 간에 이제 이게 모든 것이 주문하면 빨리 오는 세상이 되면서 이거는 더 활성화되면서 다양한 양뿐만 아니라 질적인 변화도 계속 보일 걸로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내년도 경기는 특히 이제 올해 경기는 어떻게 하나 지금 보니까요. 올해 경제 성장은 대부분 보면은 전 세계가 한 4에서 5% 성장을 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경기가 이제 반등하려면은 순환 속도가 있습니다. 근데 잠깐만 축구화에서 나이키 모양이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이거죠, 이거. 자, 우리가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다 참고를 하면 급격히 반등하는 걸 우리는 V자 곡선이라고 합니다. 서서히 반등하는 거를 U자 곡선이라고 그러고 저성장에서 완전히 그냥 탈출을 못하는 걸 우리 L자형이라고 그러거든요. 그 다음에 제가 그 전에 방송했지만 완전히 폭격 맞아갖고 방향을 잃은 거는 우리 I자형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중으로 올라갔다 내려갔다를 우리 W자형이라고 표현하거든요. 근데 나이키이기 때문에 떨어진 만큼 서서히 완만하고 오니까 한 2, 3년에 이제 반등하는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임금하고 이런 모든 것이요. 어느 정도 지금 돌아오려면은 K자형 구조입니다. 작년에 이제 미국에도 IT 6대주가 활성화됐듯이 버는 사람은 벌고 없는 사람은 없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예요? 온라인 쪽은 물량이 많고 오프라인 줄고 그래서 이제 중간이 없는 상태 K자형이 올해도 당분간은 좀 계속 갈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성장 시대가 되다 보니까 백신의 보급 과정 이제 백신은 많이 늘어나지만은 중요한 거는 제가 보니까 뭐 파이자도 마이너스 70도다 그 다음에 모더나는 상원이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중요한 거는 진짜 안타까운 현실 얘기할게요. 신흥공업국은 왜 지금 백신을 해도 힘든 줄 아세요? 보관하고 배송하는 인프라가 부족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게 다 같이 되면 배송 창고, 배송할 수 있는 트럭 이게 다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게 이제 선진국들은 갖추고 있지만은
그렇지 않은 나라들은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것들도 전 세계적으로 좀 같이 좀 고민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백신의 배송과 보급 과정에서 국가 간의 갈등이 좀 예측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금리는 더 이상 안 올라갈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제가 작년에도 방송에서 많이 얘기했지만은 미국의 연준도 올해 2021년, 2022년까지는 경기 상황을 보겠다. 그래서 제로 금리를 선언했고요. 그다음 유럽연합에서도 제로 금리를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도 보면은 이제 저금리 상태에서 지금 동결시켜놨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2021년 금리는 고금리까지는 팍 전체적으로 뛸 것 같지는 않은데 하반기 들어와서 또 변수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상반기까지는 예측하지만 하반기는 또 어떻게 바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저성장 시대에 금리는 큰 폭으로 올라가지 않고 제로 금리에 가까울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에서 이제 올해 가장 또 성장할 수 있는 나라가 중국입니다. 중국은 올해 이제 14차 5개년 계획을 갖고 있는 해기 때문에 작년에 이제 유일하게 플러스 성장한 게 중국인데 올해 중국 8% 성장대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국 8%, 미국은 3% 전후, 유럽은 3%, 일본은 2%. 자, 우리나라는 3.0 전후 이 상황이 계속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상황이 계속될 것 같고요. 여기서 이제 주식하고 외환입니다. 작년에 보니까 우리나라도 주식이 코스피가 사상 최고로 2600 기록 갱신, 2700 갱신하디, 2800 뭐 하니 이런 얘기까지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올해 아마 연초가 돼 갖고 1분기 안에 또 3000까지 코스피가 간다는 얘기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1분기까지는 겨울철이고 하다 보니까 투자에 뭐 동학개미, 서학개미를 떠나서 외국인 투자가들도 지금 들어오고 막 그랬기 때문에 3,000포인트 전후까지 갈 걸로 좀 보고 있습니다. 달러 환율은요, 저도 이제 금융시장이나 외환시장을 쭉 보다 보니까 달러 환율은 옛날 같으면 우리나라가 이제 IMF나 글로벌 금융위 때는 그냥 막 2배 올라가면서 우리나라가 원화가 급절하됐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런 상황이 아니고 전 세계가 비슷하게 가기 때문에 달러 환율은 1달러가 작년 연말에 뭐 그냥 지금 1,100원이 무너져서 1,080원, 90원 등락폭을 하다가 이거는 올해 마지노선에 1,040, 50원 선까지는 어느 정도 제가 볼 때는 1월, 2월까지는 좀 유지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여기서 더 중요한 거는 1달러 1,000원이 무너진다 하면은 거기서 이제 더 변수가 좀 작용하겠죠. 그래서 달러 환율은 같이 여기에 맞물려서 갈 걸로 좀 보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강조하고 싶은 거는 이겁니다. 작년에 전 세계 국가 총 GDP 200개국에서 총 83조 달러가 나왔습니다. 그럼 83조면 이제 규모가 엄청 크죠. 참고로 여러분들한테는 그 중에 4분의 1이 미국입니다. 자, 이제 정확한 데이터가 나오겠지만은 제가 12월 데이터 추정치를 보니까 총 83조 달러 중에 미국이 한 23조 달러가 나와 있어요. 20에서 23조. 그러니까 중국 같은 경우는 14조 달러인데 중국도 주식 시가총액이 계속 올라갔기 때문에 증시도 올라가서 중국도 지금 한 15, 16조까지 올라간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유럽연합은 올해 힘들었기 때문에 EU가 한 20조 달러인데 유럽연합 27개국은 그거보다 유지하면 잘하고 좀 떨어질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작년에 너무 힘들었으니까요. 그래서 총 국가 GDP 상황이 이런 상황으로 좀 계속해서 올해는 지금 이 변수가 어떻게 변할지는 여러분들 한번 좀 귀추가 주목돼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전망치를 하면서 제가 가장 어려운 게 뭐냐면은 그 전에 1년, 2년 사이에는 예상 전망치하고 저의 경험을 해서 인사이트를 막 제공했는데 요즘 수시로 변해요. 그 다음에 분기별로 변하고 수시로 변하고 이게 다양한 변수가 많다 보니까 제가 장기적인 전망까지는 못하더라도 이런 변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항상 제가 이제 오늘 마지막 인사드리면서 신년 인사드립니다. 자, 올해도 글로벌 시장에서 다양한 국가의 변화, 기업의 흐름이 지금 변화하고 있고 여기는 소비자의 선택이 너무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올 2021년 항상 건강하면서 여러분들 소중한 자신 지키면서 매주 월요일 날 조철희 박사의 뭐라고 있죠? 통통통 유통, 물류통, 소비앤드 글로벌 통. 그 다음에 앞으로는 저는 이제 뭐 이게 1년 보고 방송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글로벌 30년 이상을 진행하면서 앞으로는 글로벌 세상까지 다 연결하는 네트워크를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올 한 해도 조철희 박사 통통통 많은 시청앤드 성원 부탁드립니다. 항상 응원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 올 한 해 건강하게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화이팅입니다.